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손절해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요? 제가 주식 투자를 20살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만큼 힘든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이나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뭐 1년 내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억에도 반등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2022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과거 10년 이상은 이제 그러니까 제 나이 기준으로 10대나 뭐 20대나 사실 전쟁이라든지 거의 뭐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즉 이제 세계화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서로와 서로를 믿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국가나 지역을 찾아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고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계속 효율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찾기가 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찾아오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일터로 못 나가게 되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이제 공급을 못 하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갑자기 이제 셧다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교묘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공급망이 또다시 훼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는 이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에서 또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또 맞이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아주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아주 급격하게 꺼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긴축, 즉 금리 인상을 한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1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의 금리 차이도 이자가 100억인가요? 네, 그 정도 나오죠. 1%도. 근데 2%면요. 100억 또 차이 납니다. 200억 수준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안전자산으로 당연히 자산이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포인트를 연속 3번씩 올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도 거의 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신용 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장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세가 좋을 때는 이제 신용 투자, 즉 빚지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뒤늦게 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한 신용 물량들은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용투자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자, 신용투자는 주식 계좌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주식담보대출과 자기융자 대출이 있습니다. 주식 신용을 쓰다 보면은 이 담보 비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140%가 기준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서 140%를 못 맞추는 경우는 반대 매매라는 걸 당하게 되는데요. 반대 매매는 증권사에서 강제로 청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각 청산이 되는데, 일단 9시에 뭐 시가 반대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10시에는 뭐 CFD 계좌, 이게 약간 좀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하는데, CFD 계좌도 10시에 매매가 되고요. 강제 청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오후 2시에는 스탁론, 또 스탁론이라고 이게 주식담보대출 해주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또 대출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이런 쪽에서 또 스탁론을 쓴 사람들은 또 2시에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고, 또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다음날 반대 매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뭐 지수가 뭐 4%, 5%씩 이렇게 빠지는 날을 보게 되는데, 대다수는 신용 투자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급격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를 저평가로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용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용 투자라는 것은 시장이 아주 좋을 때나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신용 투자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바로 미국 CPI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다행히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만, 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분은 현재의 어떤 정책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함께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주식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